탄소 섬유를 생산하는 효성 첨단 소재는 연구원님께서 발굴하신 종목으로 좀 유명한데요. 수소 충전소 같은 데에 쓰이는 탄소 섬유 같은 게 어떤 건지 궁금한데요. 수소라고 하는 이 원소에 대해서 좀 아실 필요가 있는데, 수소는 일본 원소예요. 너무 가벼워서 어디 한 곳에 기체 상태로 저장을 해 놓으려면은 엄청난 압력이 필요합니다. 수소라고 하는 이 원소가 금속을 너무 좋아해요. 사실 예전에는 이걸 굉장히 강한 압력으로 저장을 해놔야 수소를 많이 저장해 놓으니까 금속으로 두껍게 압력 용기를 만들어서 거기다 수소를 저장해 놓으면 되겠구나. 다들 이렇게 생각했더니 막 폭발이 일어나요. 그래서 수소 엄청 위험한 것 같아 이러면서 하면 안 돼요. 다 주민들 반발. 막 충전소 도시면 세우면 안 됩니다. 막 이런 일도 있었는데, 이게 금속으로 해서 그래요. 금속 재질 사이사이에 이제 수소가 다 껴버리면은 이 수소가 엄청 가벼우니까 막 기체 상태에서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 움직이다가 금속이 버티다 못 버티면은 쪼개지잖아요. 쪼개지면 폭발을 해요. 근데 저희 사실 기체를 고무와 같은 탄성이 높은 곳에 넣었다. 그러면은 사실 퐁 하는 소리가 나지만 얘는 이 압력 용기 자체는 쪼그라들 거 아니에요. 저희 고무풍선 쪼그라들고 기체는 날아가잖아요. 그러한 성질 플러스 금속같이 강한 성질의 소재가 필요했던 거죠. 그게 바로 탄소 섬유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강도는 철의 7배, 고무와 같은 탄성 역시도 7배. 탄성과 그 강도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그런 소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다 보니까 수소를 지금은 기체 상태로 저장을 많이 하려고 하기 때문에 수소를 저장하는 데 있어서는 이제 필수적인 소재가 되었고, 이 압력 용기가 이제 그럼 나중에 액화수소 가면은 이 탄소섬유 안 쓸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차 안에는 액화수소를 못 넣어요. 트렁크 쪽에다가 압력 용기 넣어서 연료전지 안으로 계속 수소를 에너지원으로 넣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액화 상태는 온도도 굉장히 중요하고 점점 수소가 조금 날아가요. 이게 충전소 안에 있을 때도 조금씩 날아가는 것처럼 차 안에도 넣어놓으면 날아가요. 그러면은 그게 차 안에 있으면 과열을 일으켜버립니다. 그럼 그거를 내보낼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데, 저희 차 대부분 지하 주차장에다가 하는데 거기에다 수소를 계속 날려보낼 수가 없어요. 차 안에는 어차피 기체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액화로 가면은 충전소나 다른 운송 수단이나 요런 쪽은 그렇더라도 자동차 안에는 기체 형태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게 수소 생태계에 있어서 탄소 섬유는 좀 핵심 소재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정말 이제 핵심적인 신소재인 것 같은데, 탄소 섬유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느 정도의 기술력이 좀 필요한가요? 글로벌 기업들을 통해서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굉장히 많은 기업이 있을 것 같잖아요. 글로벌리 봤을 때 9개 기업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 효성 첨단 소재가 하나인 거고. 네, 맞습니다. 하나의 좀 예를 들어 드리자면, 모 대기업에서 엄청 탄소 섬유가 수요도 괜찮고, 사실 수소 쪽 아니고도 쓰임새가 굉장히 많아서 성장성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여기를 한번 시도를 해보자고 M&A를 막 하려고 했어요. 왜냐면 이제 기술 개발을 해서 가기엔 너무 늦은 거예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몇십 년씩 걸려요. 도레이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1위 기업인데 1960년대부터 했습니다. 흑자 전환을 2010년에 했어요. 기술 개발을 하느니 M&A를 해야지. 이제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나마도 별로 없고, 가격이 너무 비싸요, 다들. 왜냐면 없으니까 별로. 그들도 별로 팔고 싶어 하지 않고, 대부분 도레이 첨단 소재가 굉장히 작은 기업들을 다 흡수해버렸고, 이제 그러면서 더 이상은 진입하기가 힘든 그런 시장이 되어버렸죠. 효성 첨단 소재가 그래도 이제 글로벌 탄소 섬유 시장에서 점유율은 그렇게 높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제 효성 첨단 소재를 좀 유망하게 볼 이유가 있을까요? 우선은 점유율이 꼴찌예요. 9개 기업 중에 9등. 원래는 다우가 있었는데 다우케미칼이 중단을 했어요. 중단하면서 도레이 첨단 소재가 흡수를 해갔어요. 그래서 드디어 꼴찌가 되었죠. 근데 이렇게 보셔야 돼요. 우선 첫 번째는 진입 장벽이 너무 높은 가운데 한 개의 기업이라는 것 자체도 대단해요. 두 번째로는 말이 그냥 MS9인 거지, 산업 분별로 보면은 이게 1, 2위가 다 다릅니다. 탄소 섬유 하면은 모든 기업이 똑같이 만든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걸 만들 수 있으면은 얘보다 더 강도 높은 탄소 섬유를 만들었다. 그럼 얘보다 더 높게 만들면 더 기술력이 높냐?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제품에는 탄성이 높은 탄소 섬유가 필요하고, 어떤 제품에는 강도가 높은 탄소 섬유가 필요하고, 이런데 도레이 첨단 소재가 1위인 이유는 강도 높은 것부터 탄성 높은 것까지 스펙트럼이 엄청 넓어서 각종 산업군에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MS가 넓어진 거죠. 근데 기체 압력용기, 수소 말고도 뭐 CNG라든지 산소 압력용기, 아니면은 비행기 쪽에서도 날개, 아니면 풍력 블레이드 뭐 이런 쪽으로 보면은 강도가 높은 기업들은 MS가 좀 높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효성 첨단 소재는 압력용기 시장에서는 2위예요. 1위가 도레이고. 수소 압력용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수소 압력용기 쪽에서 도레이 첨단 소재 가뜩이나 국산화 많이 시키고 싶어 하는데 도레이 첨단 소재한테 다 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효성 첨단 소재가 딱 우리가 저들과 비슷한 기술력에 가격을 좀 저렴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딱 이러는 순간에 도레이 첨단 소재 쪽에서 이제 하고 있는 이제 압력용기 시장을 약간 먹기 시작을 하는 거죠. 사실은 CNG 압력용기도 대부분 도레이 첨단 소재 쪽에서 하고 있었던 거를 많이 점유율을 가져왔습니다. 효성 첨단 소재가. 가격 경쟁력이죠. 그리고 사실 도레이 첨단 소재는 관심이 없죠, 별로. 압력용기 쪽에서 비행기라든지 자동차 쪽에서 36%씩 영업이익률이 나오니까 뭐 20% 초반대 영업이익률 별 관심 없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 이런 의문 드시잖아요. 그럼 도레이 사지. 왜 효성 첨단 소재를 사나? 근데 도레이는 도레이로 거래가 되고 있는데 거기는 신소재가 엄청 많아요. 탄수섬유 외에도. 네, 외에도. 그래서 탄소섬유를 가지고 주가의 모멘텀을 받았던 때가 2010년부터 2013년 사이에 끝났습니다. 그들한테 이제 식상한 소재가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가로 반영되는 부분이 성장 동력으로 반영되지가 않는다, 이들한테는. 근데 이제 이 효성첨단 소재는 성장 동력인 거죠. 실제로 수소 생태계에서 실적이 나와주는 유일한 기업이면서. 최근에 효성 첨단 소재 올해 들어서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면 현재 주가 수준은 좀 어떻게 판단을 하실까요? 목표 주가를 올리기 굉장히 쉬운 기업이거든요. 수소 쪽의 생태계의 기업이다, 관련주다, 이렇게 보면 대부분 평균 50배가 넘어가요. PER 기준으로. 그러니까 50배면 싼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14배거든요. 내년 기준으로. 여기만큼 목표 주가를 올리기가 쉬운 기업이 사실은 없습니다. 근데 저 애널리스트라 차트는 잘 안 보는데 네. 저도 무서울 정도로 조정을 안 받고 가더라고요. 이제 어디 나와서 그만 말해야지. 이런 생각들도 많이 할 정도로. 근데 수소 관련 주들 중에서 굉장히 많이 저평가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수소 기업들이 실적이 안 나오는데 여기는 이미 연간 탄소섬유 쪽도 연간 흑자거든요. 내년 증설도 하고 다음 달에 일진 하이솔루스 IPO가 있으면 또 일부 모멘텀도 받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좀 수소 쪽에서는 리스크 없이 조금 안정적인 기업이지 않나, 이런 측면에서 좀 탑픽이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효성 첨단 소재 얘기를 저희가 굉장히 많이 했는데 이외에도 좀 어떻게 수소 밸류체인하고 관련해서 유망하게 보는 기업이 있으실까요? 탄소섬유만큼이나 또 중요한 소재가 불 속의 멤브레인 막 쪽이 조금 연료전지 쪽으로도 들어가고, 차 안에 들어가는 연료전지가 PEM 연료전지라고 한다면 이 수전의 수소 방식, 그린 수소에서 물 전기 분해하는 방식으로도 가장 각광받고 있는 게 PEM 수전의 수소 쪽이에요. 근데 이 안에 들어가는 구성 요소가 다 똑같아요. 과정만 반대로 한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그쪽에도 또 불 속의 멤브레인 막이 들어가죠. 상하프론테크 같은 회사들 유일하게 그쪽으로 국산화를 완료를 했어요. 독점을 하고 있는 기업은 미국의 고사기는 하지만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조금 제품을 다양화시켜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고객사를 좀 현대차 말고도 플러그 파워라든지 뭐 연료전지 잘하고 있는 PM 쪽으로 이런 다양한 기업들로 좀 넓힐 수 있다면 조금 더 접근하기가 좀 용이하지 않을까, 이런 아쉬움은 좀 있죠. 멤브레인막 관련해서 상하프론테크를 이제 꼽아주셨는데, 이 멤브레인막이라는 거는 그러면 연료전지 내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이 소재는? PEM법을 보시면은 두 개 붙어 있는 수소를 이제 자르는 역할이 우선 필요해요. 얘네들을 떨어뜨려 줘야 하나는 이제 전자를 내보내면서 전기를 발생해주고, 하나는 O2라고 하는 산소를 만나서 물 형태로 밖으로 빼줘야 돼요. 갈라놓은 다음에 전기를 발생시키면 나머지 한 개의 수소를 O2와 만나게 하는 그 역할을 하는 필터예요.
그래서 H+만 완벽하게 통과를 시켜야 되는 거죠. 그거랑 똑같아요. 그냥 저희 미세먼지 거르고 싶어서 필터 넣는데 되게 다양한 것들 많이 끼어 들어오잖아요. 미세먼지만 걸러주잖아요. 이제 그런 데 들어가는 소재는 이렇게 정교할 필요가 없는데 여기는 모든 걸 차단하고 H+만 통과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소재 자체가 굉장히 견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불소수지라고 하는 게 굉장히 비쌈에도 불구하고 이쪽 소재를 가지고 필터를 만드는 이유는 바로 이제 연료전지 스택의 불량률을 확실히 낮추기 위함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서 전체 연료전지 생산의 전극 다 포함해서 43%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중요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연구원님께서 수소산업 대장주로 꼽는 종목이 있으시다면? 제가 진짜 종목을 잘 말씀 안 드려요. 네. 제가 이제 모 방송에서도 이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저의 접근 방식을 조금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리스크 있는 거 굉장히 싫어해요. 근데 성장의 방향성은 정해져 있지만 리스크가 있는 부분은 조금 배제를 시키자라는 측면에서 제가 수소산업 쪽을 이제 포인트를 잡을 때는 수소 생태계에서 글로벌 1, 2위 기업들한테 투자를 많이 한 그런 이제 기업이라든지 그런 쪽은 좀 빠르게 생태계 구축을 하고 기술력을 빠르게 가지고 올라올 수 있어요. 왜냐면 저희 예전에 배터리 쪽도 보시면 중국 업체들이 생태계는 다 구축해놓고 나중에는 이제 기술력 우리나라 인력 다 뽑아가지고 기술력을 열심히 키우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도 기술력이 늦었다면 글로벌 1, 2위 기업들의 기술력을 같이 이제 투자를 해서 가져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아예 기술을 갖고 있을 거면은 실적이 좀 나와주자. 그리고 나중에 가도 없어지지 않을 만한 기업으로 가자. 이렇게 해서 소재 기업 하나, 지주 기업 하나 이렇게 좋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 방송을 잘 들으셨다면 연구원님이 말씀하신 종목이 어떤 건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한나 이베스트 투자증권 연구원님과 수소경제와 그 관련주에 대해서 말씀 나눠봤는데요. 저희는 다음에 더 재밌는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